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에서는요. 앞으로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기 전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종가 베팅 종목을 공개하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로지 수익 신호등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공략주죠. 바로 부스터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가 베팅 종목부터 부스터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하신 오늘의 전문가님 소개합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은요. 기관 출신의 최고의 스펙을 갖고 계십니다. 고퀄리티 시황 분석과 주식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만렙 교육을 해주시는데요. 글로벌 업황 파악부터 매매 타이밍 포착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레벨업주 공개와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만큼 지금 보유 중이신 수익률부터 한번 봐야겠죠. 네, 현재 수익률표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종목으로 높은 수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HLB 바이오 관련주죠. 지금 10.78%의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또 2차 전지 관련주로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비엠 각각 3.11% 또 64.24%의 수익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일하이텍 또 폐배터리 관련주죠. 2월 21일에 진입하셔서 지금까지 무려 18.69%의 수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어서 매도하신 수익률표도 보도록 할게요. 네, 매도하신 수익률표를 보면 더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PSK 지금 17.11%의 수익률, 또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또 방산주죠. 방산주로 8.91%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체라 43.6%, AI 반도체 관련주로 알체라, 위세하이텍, 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각각 43.6%, 40.94%, 11.95%의 수익을 내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총 수익률 191.35%를 달성하셨습니다. 지금 이 수익률표 보면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본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핫했던 이슈 두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소식에 미정부가 예금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SME 경영권 분쟁 이슈죠. 카카오가 인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엔터주의 향방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문자 방법인데요. 샵 3989번으로 김본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셔도요.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를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이 방법 외에 더 쉬운 방법이 있죠. 바로 QR코드입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건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그냥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입장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장에 지금 벌써 시황 분석 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소식에 관련한 이슈 다 정리해서 올려주셨고요. 관련 기사들도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정보 다 공유하시면 좋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또 공략주죠.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부터 종가 베팅 종목도 다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 잡아드리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무료로 입장하셔서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쉬운 방법 있죠. 바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 신호등 김전철 본부장, 김본 이렇게 입력하셔도 지금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입장하셔서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 브레이크, 노 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투자의 교통체증을 해결해 주실 오늘의 베스트 드라이버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김대철 본부장입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오늘 시장이 사실 좋지 않은 분위기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노란통 매시 오프 채팅방에서 저랑 함께만 하셨으면 아마 시장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또 바뀌고 왜 이렇게 시장이 다시 반전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리자면 일단 해외 증시 쪽 전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항생 지수가 급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해도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중국 증시 영향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증시 영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중간에 이미 알 수가 있었던 건 뭐냐면요. 오늘 시장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투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개인이 투매가 나온 날이거든요. 코스피에서. 개인 투매가 나온 날에 코스닥도 매도했어요. 아까 매도했는데 매수로 개인이 이제 좀 아까 전에 점심 때 반전을 한 거고요. 원래는 개인이 매도 투매가 나온 날은 매수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제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이거 기회다, 이거 매수 기회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화면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이브 SM 인수전 얘기 드리고 이 내용을 딱 올려드리면서 자 지금 보시면은 심지어 수급 상황이 개인 매도, 기관 매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매도긴 하지만 코스닥에서 훨씬 많은 금액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면서 보시면서 오늘 수급의 특징은 기타법인. 기타법인 기관에서도 심지어 기관 말고 이제 기타법인이 따로 있는데 이 기타법인이 심지어 오늘 엄청난 매도였어요. 기타법인 보시면 여기 기타법인 보이시죠? 기타법인 보시면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214억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43억인데 이쪽에서도 매도가 엄청 나왔다. 이건 뭐냐? SM 매도 물량이에요. 당연히 SM 매도 물량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걸 제외하면은 사실 기관은 순매수고 그리고 외국인은 매수 플레이고 개인만 매도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코스닥 중심으로 좀 더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건 매수 기회다라고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 내용 잘 아마 내용을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좀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은 장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노란색 메시지 오프세트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하루인데요, 일단.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종 차트입니다. 업종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20 이동평균선 지지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거의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62도 평균에서 일단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동평균에서 걸렸다고 봐야 되겠고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 갭자리라서 코스피 지수가 2424포인트에서 2390포인트까지는 갭자리라서 일단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쪽 올라올 때 갭을 올린 자리라서 여기는 갭을 메꾸기 때문에 금방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코스닥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강했는데 제가 얘기 드렸던 815포인트 저항 라인을 계속 뚫지 못하고 여기서 꺾이면 저항 받으면 밀린다라고 얘기 드렸고 767포인트의 지지라인이 하나 있다 얘기 드렸는데 767포인트 지지라인 터치는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 22이동평균선 살짝 하이하다가 다시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사실 불안한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리고 여기서 하단 지지라인은 확고하게 좀 깔려있다. 개인이 매도한 부분이 상당히 오늘 고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오늘 개인 투매에 동참하신 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왜냐면 오늘부터 이제 서머타임 미국이 들어갔잖아요. 서머타임 들어가게 되면은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미국 나스닥 선물이 7시부터 개장하거든요. 7시부터 개장을 하기 때문에 이미 7시에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를 돌렸었어요. 돌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장 초반에
수출 데이터 나오면서 좀 안 좋아졌는데 그러다 중국장 들어오면서 반등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투매에 동참하시는 게 좀 안타깝지 않나요? 제가 노란통에서 오프제트가 들어오시면 제가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꼭 함께 하셔가지고 시황 참고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현재 개인 투매 지금 상황이 보이는 현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요.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무료로 입장하시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미 오전에 모두 다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분명히 있고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이죠. 부스터 종목부터 종가 베팅 종목 다 타점 다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주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무료로 입장하셔서 본부장님과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김본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셔도요.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셔서 저희 이 장중방송 외에도 노란톡방 안에서도 또 라이브 방송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 얻으셔서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 흐름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종목으로 높은 수익을 지금 내고 계십니다. 살펴보시면 파라다이스 지금 2.44%의 수익 보여주고 있고요. HLB 바이오 관련주죠.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지난 수요일에 출연하신 이후에 보다 지금 9%의 또 수익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2차 전지 관련주죠.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관련주로 각각 3.11%, 64.24%의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일하이텍, 또 폐배터리 관련주죠. 18.69%의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또 매도하신 수익률도 봐야겠죠. 와, 매도하신 수익률은 굉장히 더 많습니다. 제노코 방산주죠. 8.91%의 수익률, 또 YG 엔터테인먼트 엔터 관련주도 미리 진입하셔서 17.71%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AI 반도체 관련주들로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내셨는데요. 알체라 43.6%, 위세하이텍 40.94%, 이스페타시스 11.95%로 총 누적 수익률을 보시면요. 191.35%의 수익을 내셨어요. 지금 이 수익률표 보시면서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종목 리뷰 도와주시죠. 수익률을 네. 매주 한 번씩 이제 하잖아요. 네. 우리 MC님 팔로우를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파라다이스랑 대전자재로 수익이 많이 났다가 다시 토한 거예요. 네, 파라다이스 한번 볼게요. 보유 정보입니다. 자, 파라다이스 뭐 수익은 20% 넘게 수익 났다가 지금 거의 다 제자리에 왔죠. 제자리에 왔는데 저는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게 뭐냐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기 때문에 아직 리오프닝이 확실하게 시세를 한번 안 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보고 있고 GKL 상승에 비하면 같은 카지노 업종 중에서는 GKL보다는 일단 훨씬 덜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가지고 제가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주전자재료도 사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 마의 벽, 이 통곡의 벽 10만 원을 못 뚫고 있어요. 못 뚫고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전자재료는 계속 보유한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던 거는 이제 실리콘 임극재에 대한 기대 때문이죠. 실리콘 임극재가 이제 어차피 임극재가 나중에 흑연에서 대체를 하려면 실리콘은 점점 비율을 많이 넣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리콘 임극재를 실제 상용하고 있는 거의 전 세계에 몇 없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현재는 매물대 벽에 딱 이제 다시 들어온 모습인데 일단 10만 원 통곡의 벽을 다음번에는 꼭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뚫었다가 지금 또 밀렸는데 이게 이제 다섯 번, 여섯 번이니까 5전 6기 다섯 번, 여섯 번 도전해서 꼭 성공하기를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이렇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걸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1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는 했어요. 제가 얘기 드렸지만 1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할 거라고 했는데 1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터치해서 완전히 깨고 이탈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완전 이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할 거고요. 만약에 요게 11 이동 평균선으로 이탈하게 되면 저는 자동으로 매도를 할 생각인데, 매도 타이밍 잡기 그렇게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투 비시 오프체트 막 들어오시면 그냥 제가 다 얘기 드려요. 예.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매도합니다, 지금 가격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종목들 중에 아까 이제 뭐 제노코하고 YG 스테마트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너무 오래된 거라 1월 달에 한 거라 이걸 왜 리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억지로 이거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최근 거 좋은 거 많아요. 예, 최근 거 2월 달 말에 매도한 레이크버티어지 모트렉스도 많이 이제 굳이 그걸 왜 리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매도를 하다가 비중을 좀 줄여놓고요. 지금 다시 비중을 채우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비중은 좀 남아 있고요. 저희는 여하통배시 오픈제트방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철저하게 계좌 비중대로 운영을 합니다. 계좌 비중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정확하게 딱 지키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이라는 걸 항상 감안하고 현금 비중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시장에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어렵고 좀 밀리는 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그 현금 비중 가지고 주로 우리가 뭘 하냐면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해요.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는데 주로 이제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게 되면 하락장에는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이렇게 해서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리뷰를 할 거면 지난주 거를 하는 게 나을 텐데 또 지난주 건 조금 없네요. 일단 뭐 최근에 했던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밑꼬리를 좀 달았어요. 밑꼬리 달았고 여기 21동평균선이죠. 21동평균선을 오늘 깨진 않았는데 깼으면 이것도 오늘 매도였는데 깨는 건 이제 완성봉이라 그래서 종가 완성봉 때 우리는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완성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계속 보이고요. 근데 인텔리안테크 완성봉이 지금 현재도 인텔리안테크는 근데 지금 매수가 근처입니다. 매수가 근처라서 이 정도 약손절로 매도하기엔 좀 너무 아쉽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요. 인텔리안테크는 계속 추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성일하이텍이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리뷰를 이런 걸 해주셔야 되는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주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인데 리사이클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게 있고요. 재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재활용은 뭐냐면 폐배터리를 그대로 해가지고 ESS로 활용하는 걸 재활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한다는 거는 폐배터리를 부셔가지고 안에 있는 양극재 금속들을 좀 다시 쓰는 형태를 재사용이라고 하는데 일단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걸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ESS 말고 주로 이제 재사용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 이제 유럽의 CRMA가 이제 14일날 이제 하는데 CRMA를 이제 초안이 나오는데 이 초안에 어떤 내용이 추가로 담기느냐 그리고 현재 내용 가지고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생각한 내용보다도 더 많은 혜택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성일하이텍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성일하이텍도 원래 11 이동평균선 대응인데 11 이동평균선 그래도 끝까지 윗꼬리로 잡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한번 보자. 성일하이텍도 성일하이텍은 내일 장중이라도 유럽은 발표하지 않을 거고요. 유럽이면은 이제 내일 14일날 저녁쯤에 발표할 겁니다. 저녁쯤에 발표할 거니까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일에는 이제 성일하이텍을 수익이 우리가 좀 많이 난 상태예요. 성일하이텍 수익이 좀 난 상태인데 여기서 성일하이텍을 완전히 매도하고 가느냐 아니면 추가로 좀 더 보느냐 아니면 절반만 매도하느냐를 정할 거니까 성일하이텍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성일하이텍 거의 20% 가까운 수익률을 현재 기록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수익률 리뷰할 때 좀 수익률 히스토리를 좀 우리 MC님 잘 파악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또 폐배터리 관련주의 투자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191.35%를 달성하셨습니다. 지금 이 수익률 리뷰를 들으시면서 함께 이렇게 내실 수 있었던 기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기회는 바로 노란톡방에 지금 입장하시면 이 수익률표, 지금 보시는 이 수익률표 다 함께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쉽게 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도 계속 꾸준히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또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하시면서 방송 보셔도 되니까요. 지금 무료로 입장하셔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방송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누적 수익률 191%의 수익률 함께 또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또 핫했던 이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SVB의 파산 소식에 미정부가 예금자 보호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 상황에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신호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SVB 사태는 사실 너무 간단해요. 이제 요걸 히스토리를 좀 알아보자. 이제 여러분들 히스토리를 알아야, 그러니까 이제 제일 주식 투자 못하신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내용 나오면 딱 그 내용 하나 가지고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 어떡하지? 하고 끝나는 분들이에요. 이걸 내용을 딱 하나 나오면 그 내용에 그럼 이건 어떻게 시발점이 어떻게 됐고 그 시발점을 찾아서 가면서 과거 사례는 어떻게 됐고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게 진정한 투자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 내용이 그냥 나왔다 그래서 요 내용 하나만 보고 그냥 가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SVB 파산, SV가 뭐냐면 실리콘밸리 약자죠. 그다음 B가 뱅크예요. 그러니까 SVB 파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되는지 타임라인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 지난주 물론 상황은 옛날에 이제 이렇습니다. 실리콘밸리라는 은행은 어떤 은행이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아는 그냥 일반적인 은행은 아니에요. 그냥 예금을 넣고 물론 예금을 넣겠죠. 넣는데 그 예금을 SVB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스타트업이나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으로 만든 은행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예금을 스타트업이나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쪽으로 투자하게 되면 잘 되는 경우 수익률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IPO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장한다. 약간 상장주에다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자 그렇게 2020년, 2021년에 그렇게 해서 재미를 많이 봤겠죠. 2020년에서 2020년 동안 재미 많이 봤다가 2022년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니까 일반 금리가 오르니까 여러분들 일반 금리가 오르면요 이런 이쪽이 좀 더 위험하겠죠. 그렇죠? 예. 일반적인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리스크 상품들 같은 경우에 리스크 상품에 투자가 줄어들겠죠. 예. 왜 투자가 줄어들까? 아니 가만히 놔두면 이자 많이 주는데 가만히 놔둬서 그냥 주는 게 훨씬 줄어듭니다. 예, 투자가 가만히 놔두면은 이자 그냥 따박따박 주는 거에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SBB가 2022년도에는 이제 예금자가 모았고, SBB은행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다 투자했냐면 SBB는 주로 채권, 벤처캐피탈 채권 아니면은 스타트업 채권 이런데 채권 쪽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해요. 채권에 왜 투자하냐? 그나마 안정적이니까. 예, 안정적이잖아요, 채권은. 근데 뭐가 할 때 안정적이에요, 이럴 때는. 예. 만기까지 보유해야 안정적인 거예요. 만기 때까지 보유하지는 전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기 때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데 보유를 못 하죠. 왜냐? 그동안 투자했던 사람들이 출금을 요청을 해요. 오히려 신규 투자 놓고 출금만 요청하면은 기존에 있는 자산에서 뭘 팔아서 그분들한테 돈을 줘야 되겠죠. 돈을 찾아서 줘야 되는데 그저 와서 채권을 팔자니 매각하자니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폭락했으니까 이걸 팔아봐야 원금도 못 찾는데 이걸 어떻게 매각을 버텼겠죠. 그냥 버티다가 안 돼서 점점 안 되니까 지난주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재무 상태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매도 가능한 증권을 싹 다 팝니다. 18억 달러 정도 손실이 나요. 이게 말이 18억 달러지 여러분 조 단위가 넘어가요 이거. 근데 이 정도 손실을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손실을 보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 손실분을 채우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해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갑자기 내가 막 돈을 맡겨둔 은행이 당장 돈이 없어서 증자를 하시겠대요. 여러분 같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야, 그럼 내 돈 빨리 찾으러 가야 되겠다. 막 뛰어간 거예요. 내 돈 찾으러 막 뛰어가서 막 내 돈 막 찾고 있으니까 연쇄적인 예금 인출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연쇄적인 예금 인출이 일어나는데 손실이 엄청난데 돈을 다 지급을 해주겠습니까? 못 주죠, 당연히. 왜냐하면 얘는 정기 예금이자 같은 경우도 채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손실은 은행이 떠안는 거예요. 손실이 나더라도 그 은행 이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은행 이자 맞춰줘야 되는데 손실이 나는데 오히려 예금 수급 많으니 당연히 지급불능 선언하죠. 그럼 파산한 거예요. 디폴트 난 겁니다. 디폴트 난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과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 같냐라는 건데 2008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어땠냐면요, 여러분. 코스피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두 부류로 나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사람하고 안 겪은 사람하고. 예. 겪은 사람들은 다 엄청났을 겁니다. 보시면 이게 2008년이거든요. 이게 2008년인데 2008년에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지수가 2000대에서 순식간에 800 얼마죠? 860포인트까지 밀려요. 860포인트까지 밀리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892포인트까지 밀려요. 반토막이 더 났어요. 한 1년 만에, 1년 정도에. 근데 과연 이게 이번 사태와 같냐? 이때는 무슨 일을 쓰냐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었거든요. 은행이. 투자은행 4위가 파산을 했었는데, 자, 보시면은 그때하고 좀 다르다.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간단한 거예요. 2008년에는 펜이메 프레드맥이 2007년에 이미 파산을 해요. 2007년에. 페니메 프레드맥이 여기 손실보다 더 큽니다, 여기는. 이건, 왜냐면 이거는 미국에서 서프라임을 담당하고 있는 모기지 은행이고, 여기서 국채은행이에요, 얘네는 전부 다. 근데 국채은행이 파산을 할 정도니까, 손실액은 지금, 이 정도는 그냥, 가소로운 정도예요. 손실은 뭐 거의 몇십억 달러 정도가 아니라, 몇백억 달러가 손실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2008년 들어서 5위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하는데 요때 파산을 했을 거예요. 요때 베어스턴스가 요때 파산했거든요. 요때 파산을 하면서 1월에 한번 폭락이 옵니다. 2008년 1월에 요때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하고 베어스턴스 파산 손실액이 여러분 거의 몇백조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후 이제 4위 리먼 브라더스까지 파산을 하고 뭐 멜린치까지 날아가고 전부 그때 이제 수천조 원이 싹 다 날아갔어요. 그 정도로 연쇄 파산이 일어난 건데 지금은 그때 사태가 한번 벌어지고 나서 좀 다각화시켰고 투자 자산을 여러 군데로 다각화시켰어요. SBB는 투자 자산을 벤처 캐피탈이나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스타트업이나 많이 투자했겠지만 다른 큰 은행들 SVB랑 뭐 CDS가 맺어져 있는 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좀 다각화되어 있거든요,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이쪽 한쪽이 잠시 간다 그래서 그쪽에서 빵 터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뒤에 CDO 그거 가지고 파생 상품 만든 게 거의 몇백 배, 몇천 배 수준으로 파생 상품이 뒤에서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가 넘어서 수경원들이 뒤에서 거래가 되면서 같이 망한 거라서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때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 연준이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딱 따져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상태가 딱 되자마자 미 연준이 금리를 폭발적으로 내립니다. 그냥. 금리를 숨도 안 쉬고 내려요. 숨도 안 쉬고 제로 금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SBB가 망한 이유 중에 디폴트 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보유 채권이 지금 가격이 박살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연쇄적으로 다른 뱅크들이 다 망해야 되는데 연쇄적으로 망하려면 현재 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상태에서 추가로 더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한두 개씩 망하기 시작하면 미 연준은 빠른 속도로 비례 속도로 금리를 다시 내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보유 채권이 가치가 폭락을 해요. 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금리가 오르면 왜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가? 네,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용도 낮은 사람이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이자가 어때요? 높죠, 당연히. 그쵸? 그럼 시중도가 높은 사람은요? 시중도가 높은 사람이 은행 가서 이제 돈을 빌리면 이자가 당연히 낮습니다. 그 논리예요. 가치가 어떠냐는 거예요. 자, 신용도가 낮은 사람, 그 가치가 낮은 사람인 거죠. 가치가 낮은 사람이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당연히 이자가 높아요. 즉, SBB가 금리가 높아지면 SBB가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금리가 계속 올라요. 그러면 이거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요건 반드시 반비례 관계니까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연쇄 파산한 경우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로 전환을 해버릴 거기 때문에 결국 연쇄 파산이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다. 왜냐? 채권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미 연준이 금리를 다시 내리는 순간, 금리를 스탠스를 바로 전환하는 순간 채권 가격은 대폭등할 겁니다. 그때는 다시. 예. 그러면 결국 더 이상 파산이 안 일어나죠. 지금 SBB가 파산한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치가 폭락을 해서 파산한 거예요.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미 연준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한꺼번에 이제 폭락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파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크게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지난주에 71%였거든요. 근데 딱 이 뉴스 나오고 나서 32%까지 폭락했어요, 바로. 예. 이번 FOMC 회의 때 25bp 금리 인상으로 결국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즉, 금리 인상도 이 정도 금리 인상 될 게 지금 반토막으로 지금 현재 예상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봐도 충분히 그럴 일이 벌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금리가, 지금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쭉, 이게 가격 차트예요. 채권, 국채 10년 ETN인데, 이거 ETF ETN입니다. 자, 채권 가격 차트입니다. 가격 차트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은 떨어지죠. 그렇죠? 지금 이제 떨어진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금리 인상 지표가 잘 나오면서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채권 가격이 더 떨어졌었죠. 그렇죠? 떨어졌는데 요 사태가 벌어져서 시장 반응이 어때요? 그럼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리겠네 하면서 이제 채권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에 투자해야 돼요, 지금? 단기로는 채권 투자해야죠. 간단한, 채권은 어떻게 투자하나요? ETF, ETN 투자하면 돼요. ETF, ETN은 어떻게 투자하나요? 그냥 주식처럼 거래하면 돼요, ETF, ETN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은 ETF, ETN은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는 채권에 투자를 못 하잖아요. 우리 돈도 많이 없는데. 여러분, 채권에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돈 10,000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핑계를 대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안 알아보고 공부 안 해서 잘 모르는 걸 가지고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예, 일단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제가 LG 에너지솔루션 지난주에 종가 베팅 종목이었는데 현재 지금 수익 중이에요. 이 시장에서도 현재 지금 수익 중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 제가 이거 좀 뭐라 그랬어요? 5년 내로 삼성전자 제치고 시가총액 1위 할 종목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자, 그다음 KB금융,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 SVB 보유 채권 가치가 폭락했고 이 뜻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 전환을 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주들 시총 상위주와 채권 ETF 관련주로 LG 에너지솔루션, KB금융, 또 기업은행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위에 땡땡땡땡이라고 히든 종목, 또 부스터 종목까지 갖고 오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ETF, ETN 투자 방법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무료로 입장하셔서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시총 상위주 LG에너지솔루션으로 지금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 또 KB금융, 기업은행, 또 ETF, ETN 투자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무료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오늘 핫했던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SM 경영권 분쟁 이슈 이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카카오가 경영권을 또 하이브가 플랫폼 협업으로 실리를 챙기면서 실질적으로 카카오가 SM을 인수했는데요. 앞으로 엔터주의 향방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초록불인가요? 주황불인가요? 빨간불인가요? 네, 일단 요거는 노란색으로 좀 보시면 노란불 주셨습니다. 네, 노란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유는 뭐냐면 당장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하이브가 지금 결국 포기를 했잖아요. 인수를 포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인가요? 하이브하고 카카오하고 일단 협상하러 만났어요. 예. 당연히 만나겠죠. 막말로 원래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M인데 SM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SM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SM 나왔네요. 자 SM 같은 경우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가격대가 뭐 9만 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공개 매수 딱 얼마이겠어요? 딱 12만 원 딱 얘기하고 나서 공개 매수가 근처로 쫙 왔다가 공개 매수가 뚫었죠. 처음에는 공개 매수 하이브가 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카카오가 지분을 가지고 갔다가 그 지분 가지고 가처분 소송 내고 이수만 씨가 그 다음에 카카오가 그 다음에 하이브가 공개 매수 12만 원 때렸는데 12만 원 때리자마자 바로 그냥 막 경영권 싸움이 일어났다가 이제 바로 그냥 카카오가 우리 경영권에 관심 없다라고 해놓고 그 거짓말이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죠. 카카오나 된 회사가 경영권에 관심 없다고 해놓고 바로 그냥 바로 15만 원 공개 매수가를 그냥 바로 때렸습니다. 오늘 바로 때리니까 하이브가 생각해봤을 때는 자 이게 SM 시가총액을 딱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제 종가로 해도 3조 5천억이에요. 15만 원이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가 그러면 이걸 이겨내려면 최소 뭐 16, 17만 원, 18만 원 정도 뭐 공개 매수가 다시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SM이 4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거 굳이 4조 원 주고 누가 삽니까? 이거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둘이 협상을 한 거죠. 협상을 했는데 카카오의 15만 원 공개 매수에서 실탄이 부족해요. 하이브가 실탄이 부족하니까 하이브가 이제 협상을 했는데 카카오는 실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한국 오면서 카카오에다가 1조 넘게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한 5천억 정도는 엔터 M&A 써라 그 조건으로 투자를 해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그러니까 무조건 카카오는 뭐 하나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는 게 그 투자의 제 조건이에요. 사우디 빈살만이 왜 굳이 엔터를 요즘 중동 국가들 요즘에 한국 엔터의 진심이에요. 되게 진심입니다. 엄청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의 문화 파워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분을 미리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카카오에 투자를 한 거고요. 카카오에 투자해서 결국 이 카카오의 투자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무조건 돈을 써야 되니까 카카오는 돈이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걸 따라갔다가는 그냥 승자저주에 걸릴 것 같으니까 결국은 하이브가 이제 플랫폼을 협업하는 조건도 인수를 포기를 합니다. 자, 플랫폼을 협업하는 조건이 뭘까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다. 지난번에 얘기했고, 지난번에 이 시간에 얘기했는데, 플랫폼을 현재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양대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에서 뭐 합니까? 이 플랫폼에서 음반도 팔고요, 음원도 팔고요, 그 다음에 소속 아티스트들의 영상, 그 다음에 소속 아티스트들의 굿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팔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유통시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엔터사들이 자기들이 직접 만든 플랫폼이 다 판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플랫폼이 하이브가 만든 위버스고, 위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가입자만 1억 5천만 명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 어디가 만들었냐? 하이브가 만들어 놓고 YG를 참여시켰고요. 네이버가 쇼핑에 강자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같이 참여시켜서 현재 요 연합이 돼 있는 상태고, 그거에 맞춰서 SM이 DOU라고 만들었는데, DOU를 만들 때 SM하고 JYP를 서로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둘이가. 연합을 한 상태에서 이 1, 2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카카오엔터가,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브는
SM을 먹어버리면 DOU까지 다 먹는 거라서 플랫폼 천하통이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천하통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협업을 하면 결국 하이브는 할 걸 다 하니까. 그쵸? 다 DOU에서 협업하면 되잖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미 유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것마저 SM마저도 인수를 못하면 플랫폼 비즈니스, 엔터 플랫폼 비즈니스는 다 하나도 점유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경쟁사인 네이버한테 밀리잖아요. 그렇죠? 경쟁사인 네이버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DOU를 어떻게든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SM, JIP, 카카오 엔터 연합에 하이브, YG 엔터, 네이버 연합, 위버스와 DOU 연합에 하이브는 DOU까지 양다리를 뛸 수 있다? 이러면 굳이 유수할 필요 없어요. 하이브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브한테는 호재죠. 카카오한테도 호재고. 왜냐면 승부가 났잖아요. M&A 승부가 났는데 쓸데없이 돈 더 안 쓰잖아요. 그거만 해도 호재다. 그쵸? 그 하이브가 이거 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존 주주들한테 손해가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하이브가 무리하게 해서 세팅해서 인수하는 거 기존 주주 가치에서 엄청난 훼손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상 종료해서 카카오 하이브는 호재고요. 인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 악재인 거죠. SM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더 많이 안 하니까 악재가 되는 거고요. JIP 큐브엔터는 만약에 카카오가 SM을 인수 못하면은 JIP를 인수하든 큐브엔터를 인수하든 간에 할 건데 끝났잖아요. 카카오가 SM을 인수한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럼 결국 JIP와 큐브엔터한테도 악재인 거예요. 그 네이버한테도 악재죠. 네이버가 만약에 하이브가 DOU를 먹었으면은 네이버가 결국 플랫폼, 엔터 플랫폼을 천하통일한 거였어요. 네이버도. 근데 카카오가 들어오면서 다시 그냥 경쟁 상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오늘 주가만 봐도 뻔하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SM 밀렸죠? 그다음 SM 관련 그룹주들 뭐 DOU도 마찬가지죠. DOU 오늘 밀렸죠? 자, 그다음 하이브 오늘 반등. 자, 카카오 반등. 그쵸? 예. 이게 결과로 다 나오잖아요. 큐브엔터 볼까요? 큐브엔터 폭락일걸요? 네, 폭락. 맞죠? 자, 그 다음 JIP 하락일 거예요, 아마. 예, 폭락. 예.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간단하고 자명한 사실인데, 이걸 보면, 이거 오늘 주가 보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노란피비씨 오프 채팅에 다 얘기했어요, 어제 다. 이거 미리 얘기했어요, 전부 다. 딱 다. 그렇게 좀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노란피비씨 사용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항상 이렇게 좀, 교육을 받으시면서, 합리적으로 이게 교육을 받으셔야지 합리적인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 운영에 희비가 엇갈리면서 엔터주의 향방에 대해서는 전문가님께서 주안부를 주셨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전문가님께서는 자세한 얘기 벌써 다 지난 주말에 노란톡방 안에서 다 언급해 주셨던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엔터주 또 관련된 얘기들 또 얘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요.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무료로 입장하셔서 엔터주 관련된 향방에 대한 얘기들 또 기사들 지금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다 공유하시고 다 배우시고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 마감까지 이제 1시간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또 종가 베팅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강의 후에 종가 베팅 종목의 종목명은 공개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올해 내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죠.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빠삭하게 알고 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또 강의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또 가져오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들리실까요? 네, 일단 2차전지 쪽은 이걸 오늘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자, 노란통에서 오픈 체스만 들어오시면요. 제가 요거 오늘 뭘 할 거냐면 잘 보세요. 배터리 규격 분류, 배터리 규격별로 각형과 파우치형 원통형인데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분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파우치형은 어떤 게 장단점이고 원통형은 어떤 게 장단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형은 어떤 게 장단점인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노란통에서 오픈 체스만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거니까 일단 배터리를 요 내용만 딱 알잖아요. 지금 현재 나온 배터리 내용 제가 정리해 놓은 이것만 알으면 어느 정도 그냥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배터리의 그 박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각종 파우치형, 원통형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우치형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데 현재 지금 파우치형은 안정성이 문제가 돼서 이게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세는 원통형이고 대세가 원통형이면서 지난주에 제가 대세가 원통형이다라고 하면서 이 관련주를 얘기 드린 게 바로 TC-스틸이었어요. TC-스틸 지난주에 폭등했어요, 여러분. 이거 교육하고 TC-스틸 얘기 드리고 바로 급등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각형 배터리. 중국이 하면 뭐다? 중국이 하면 망하는 분위기로 간다. 각형 배터리는 거의 망했어요, 이제. 거의 망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밌게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은 EU가 CRMA법을 발표합니다, 내일.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재사용, 그 다음에 재활용 관련 일들 내일장까지 기대감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초안이 제일 중요하다. 자, 2차전지 최근에 전기차들이 각각 가격이나 경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가격이나 경쟁이 왜 시작됐는지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드릴 거니까 반드시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바로 그냥 종가 베팅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 종목은 오늘 종가 베팅 종목은 이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저는 요즘에 중국이 힘들어하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폴리실리콘. 여러분,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반도체에도 쓰이고, 여러분, 그 태양광 지별판 아시죠? 지별판. 태양광 그 지별판을 폴리실리콘이라고 하고요. 그 폴리실리콘을 좀 더 고순도로 만들면 그게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도체가 되기 전 순도로 가면은 그게 태양광 지별판이 되는데, 태양광 지별판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폴리실리콘 전 세계 글로벌 탑티어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중국에 이 보리어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보리어품이라는 회사가 신장 위구르에 있어요. 신장 위구르가 인권 문제로 난리죠. 전 세계에서 보리어품 거 쓰겠습니까? 절대 안 씁니다. 그러면 보리어품은 지금 어떻게 1위가 됐나요? 중국 내에 있는 태양광 수요만 해가지고 1위 한 거예요. 그럼 중국이 더 이상 태양광 수요가 많이 있다? 절대 없다. 거기다 깔만큼 깔았다. 그럼 전 세계 수요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보리어품에다 주문 내겠습니까? 지금 이 회사한테 주문 내겠습니까?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산업해가지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쪽에다가 주문 안 낼 거기 때문에 이 회사 바로 OCI입니다. OCI인데 OCI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추세적으로 좀 괜찮고 현재 지지라인도 쭉 있는 상태에서 골드코스 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종목 종가 베팅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또 다가오는 유럽판 IRA 초안 발표법을 또 앞두고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종가 베팅 종목으로 신재생 에너지 OCI를 갖고 오셨습니다. 네, 자세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 지금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카메라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 톡방 입장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무료로 입장하셔서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갖고 오신 신재생 에너지 OCI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 잡아주시니까요.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